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Decision Tree 그리고 Random Forest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머신러닝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두 번째가 이 Decision Tree, 결정나무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트리, 이 결정을 경험했습니다. 미션 같은 것도 선택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두고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것을 해내고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더 와닿으실 텐데요. 이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시뮬레이션, 전략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그런 게임이 있을 때 어떤 건물을 지어야지만이 다음 것을 지어낼 수 있고, 그런 어떤 결정 포인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에선 어떤 스킬을 고른다거나 어떤 아이템을 고를지, 어떤 룬을 고를지 등을 판단 내릴 때 각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머릿속을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결정 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학습 과정에서도 어떤 것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것을 배울 수 있고, 이런 판단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우 복잡해 보이는 트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지도학습을 먼저 선택하여 진행을 했고요. 다음처럼 아까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것들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분류와 회귀 분석, 그리고 목적 함수가 무엇인지, 과적합,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 무엇인지, 또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고 어떻게 성능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K-겹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언밸런스드 데이터셋의 문제,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평가 지표, 그리고 더 최적화된 분류기 방법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것을 잘 따라가면은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 붓꽃 데이터셋을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 예제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약에 클래시파이어가 이 결정 나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장 상위에 있는 sklearn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트리라고 하는 모듈, 그곳에 클래스인 이 결정 나무 클래시파이어를 임포트 해와서 바로 아래와 같이 이 클래시파이어 인스턴스를 트리라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의 메소드들을 fish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피처인 x로부터 레이블 y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정 나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아래에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같이 함께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묶음일 뿐이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은 이 위쪽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 그 클래시파이어 선언을 내렸던 이것의 아규먼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여기는 진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max depth, 최대 깊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으로 random state, 이 부분은 익숙하시죠? 앞에 강에 남아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아규먼트들에서 하나씩 알아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sklearn 매뉴얼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언할 때에 다음과 같이 아규먼트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이라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엔트로피라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The function to measure the quality of a split. 이 어떤 가지를 만들어낼 때에 그 퀄리티를 결정하는 그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진이라고 하는 거는 진이 impurity를 말하는 것이고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information gain이라는 걸 말한다고 해요.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넓게 한번 알려드린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각자가 과연 이 가지를 얼마나 잘 나눴는가 그 질을 판단하기 위한 그 질을 매저하기 위한 함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스플리터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가지를 만들어낼 때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베스트라는 것은 여기서 판단 가능한 상황에서 최대 효율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다음으로는 랜덤하게 만든 다음에 그 랜덤 스플릿을 가져와서 그나마 나은 것을 고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코드에 있었던 맥스 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최대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게 만약에 기본값 none으로 설정이 되면요, 모든 노드가 계속 확장이 됩니다. 모든 잎이 순수해질 때까지요. 바로 이때 순수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설정되고 있는 미니멈 샘플 스플릿, 샘플스의 숫자가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오른쪽과 같이 만약에 꽃 모음이라고 하는 부모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꽃이 모아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petal length, 즉 꽃잎 길이를 물어봐서 묶음 1과 묶음 2를 나눴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묶음이 최소 몇 개는 돼야 되는가를 미리 결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냥 그게 하나라고 하면은 묶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너무 그렇게 세분화되면은 오버피팅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할 수 있죠. 기본값이 2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음을 결정해낼 때 그 하나의 가지를 뻗어 내려갈 때 그때 최소 샘플 수, 이걸 노드라고 하긴 하는데 그 노드의 최소 샘플 수를 이렇게 min sample split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 묶음 1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노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지점이라는 뜻이죠. 그 노드가 만약에 맨 끝이다, 모든 판단이 끝났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클래스가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있으면은 그냥 인터널 노드, 내재되어 있는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완전 퓨어해지거나 아니면 이 최소 샘플 수 결정하는 것까지 분류가 되고 나면은 거기까지 분류가 되는 것이 바로 넌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맥스 데스를 결정한다는 것은 몇 번 가지를 나눠서 내려갈 건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나누고 또 단계 나누고 그러면 이제 데스가 2가 된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몇 단계까지 내려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몇 단계까지 분리해 가면서 이 결정을 할 것인지의 깊이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 코드 안에서 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선언이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진이 impurity, 진이 불순도라는 것과 다음에 이 leaves가 pure해졌다라는 표현을 지금 일부러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면 바로 이때 어떤 정보에 대한 이야기, 불순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야 되게 되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 감각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있고 거기서부터 잎이 나기 위해 가지가 뻗어 내려가는 형상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이것부터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위로 판단하는 것과 엔트로피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코드로 이렇게 구현되어져 있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클래시파이어가 동작할 수가 있다는 것, 그냥 그런 감각만 우선 가져가시고요. 이 상세 코드는 지금 해석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함께 연계해서 기억하시기 편하도록 이런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진이가 물어봅니다.